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朝下女王是哪年不맹구른 여잔다. 여성부터를 정명수. 정명수는 조선 중기의 인물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가담한 역관이다. 본래 천민으로 한미한 출신이었으며 만주식 이름은 굴마훈으로 토끼라는 뜻이다. 정명수는 1619년 광해군 11년에 광해군의 명령에 따라 강홍립이 명나라의 후금 정벌을 지원하기 위해 출정할 때 병졸이 되어 요동으로 종군했다가 사로 후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 평안도 출신이라서 여진어를 많이 배운 정명수는 본인의 통역을 살려서 포로 해방 이후에도 후금에 남아 역관을 하였고 조선 내부의 사정을 후금에 알려 후금 조정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었다. 이후 그는 청의 사신으로 1633년 인조 11년에 온 적이 있었고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청의 명장 용골대 및 장수들의 역관으로 나타났다. 태공을 그때 죽이지 않은 것도 저 성벽을 당장 부수지 않는 것도 모두 황제 폐하의 관대한 덕이요. 잊지 마시. 천민으로 정일품 관직을 얻다. 병자호란 이후 잠시 조선에 남아있으면서 청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조정의 압박을 가하여 관직을 얻었는데 무려 정일품 명예직 행중추후사였다. 조선 왕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며 천민 출신인 정명수가 영중추구사 벼슬을 받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며 기록에 보면 정명수는 자신이 총애하던 기생을 굴찢었다는 이유로 병조자랑 변호기를 몽둥이로 폭행하였고 조정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본인의 사유재산을 불렸다. 또 자신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강요하는 등 조선 왕실의 온갖 횡포를 부렸다. 정명수는 청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조선 조정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괴롭혔고 자주 사신으로 왔다.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인조가 죽고 휴정 때 탄핵을 받아 위기에 처한 김자점이 정명수에게 조선이 북벌을 계획한다는 것과 인조에 능해 청나라의 연호를 새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밀고하자 청나라에서 1차례나 조사단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나는 부모가 노비라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어.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오. 다시는 나를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정명수의 조선 혐오. 정명수가 특히나 조선의 온갖 행패를 부린 이유는 정명수가 은산현의 노비로 있을 때 은산현감이었던 홍집이 정명수에게 곤장을 쳐서 벌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갈고 있던 정명수는 1633년 인조 11년에 청에 사신으로 왔을 때 평산현감으로 있던 홍집을 욕하며 평산현을 약탈하는 것으로 보복하였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많은 악행과 탐욕으로 조선을 수탈한 인물이었다. 정명수의 만행으로 분노한 조선 관리들은 정명수의 행위를 청나라칸 홍타이지에게 고발하였는데 정명수가 이를 알고 미리 사전에 조작했다. 그러자 반대로 조선의 관리들은 무구죄로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데 시강원 서리 강요원이 혼자 스스로 한 일이라며 혼자 덮으려 자백하였다. 그러자 당시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조선에 있는 인조에게 구원 요청하는 한편 직접 청나라 칸 홍타지를 만나고자 말을 타고 가는데 정명수와 김도리 등이 그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골대의 농간으로 청나라 칸을 만나지도 못하였다. 결국 서리 강효원과 시강원 필선 정뇌경 등이 죽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옷을 벗어서 두 사람의 시신을 감싸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통곡하였다. 작푸노토니 아르키알리 거무무사인인가? 조선 팔도가 이미 우리 것이니 팔도의 술과 고기가 다 우리 것이다. 정명수의 실각. 교종 4년 6월 3일 자기록에는 정명수가 벌을 받아 버려졌다고 나오며 외교문서 모험인 동휘고에 의하면 조선의 뜻과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교수형의 처해에 마땅하나 여러 번 조선에 다녀온 공로를 생각해서 죽음을 명쾌하였다고 한 청나라의 자문이 남아있어서 정명수의 실각은 사실로 보이며 이때 복림대군이었던 효종이 말한 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효종이 말하길 정명수는 특히 간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데 죽지 않는다면 거진 죄가 다시 불붙게 될 걱정이 있을까봐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1639년 억울하게 죽은 정뇌경의 행장의 기록을 봤을 때 정명수는 청나라 황제가 대로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기록과 정뇌경과 강효원이 무고로 죽을 때 보고 있던 우왕캐들조차도 혀를 끌끌 차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청나라에서도 정명수는 미움을 받았다고 나오나 정명수는 꾸준히 청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고 청나라를 섭정한 섭정왕 도루군 시기를 넘어
순치제 때까지 잘 살아남았다. 오히려 정명수는 1643년 인조 21년에 칙사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정명수가 청나라에 버림받은 것은 사실인 듯 보이며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 1650년과 1651년 사이에 벌어진 섭정왕 도르곤의 사후에 발생한 도르곤 세력의 몰락과 청순치제의 친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인한 청나라 정권의 교체 때 정명수는 실각한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효종 때 정명수는 실각했단 것이며 효종이 정명수가 꺼졌다가 다시 재불이 붙을까 두렵다고 한 것을 보면 조선의 입장에선 천하의 역적이자 간신배였고 또한 조선 조정에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두려워했다. 효종이 직접 정명수가 다시 권력을 잡아서 조선의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정명수가 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에서 노비였던 정명수가 청나라의 신민이 되어 조선의 많은 폐악질을 일삼았으니 조선에선 매국노였지만 현대에 우리는 조선의 자업자득이란 평을 내리곤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